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이중화 객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중화 객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 단위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블들을 이중화 객체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 이 테이블들끼리 이중화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서버 IP의 이중화와 서버에 이제 설치된 RTbase HDB하고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겠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화 객체는 이중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컬 서버하고 리모트 서버에 동일하게 생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1대1로 A 서버하고 B 서버하고 이중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A 서버에도 이중화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B 서버에도 이중화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화 객체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이중화 객체가 이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객체 이름이 A고 하나는 객체 이름이 B다. 이러면 두 이중화 객체 간에는 이중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동일한 이중화 객체 간에 1대1로만 이중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화 포트하고 IP하고 이제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화 객체를 생성하실 때 내가 어떤 DB에 설치된 RTbase하고 통신을 하겠다. 이런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A 서버에 생성하시는 객체에는 B 서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설치된 DB 서버 IP라든지 포트 번호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신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서버에는 B 서버의 IP와 리플리케이션 포트, B 서버에는 A 서버의 IP와 리플리케이션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하고 포트로 식별을 하게 되고요. 객체별로 다중 IP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화 객체라고 하는 이 객체를 DB에 하나만 생성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IP가 여러 개 지원된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IP가 여러 개 지원이 되면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별로 서버에 할당된 IP를 여러 개 지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객체별로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복제 방식, 레이지랑 이거라고 하는 방식, 비동기 방식과 동기 방식을 DB 서버에 그냥 한 번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객체별로 어떤 객체는 비동기 방식으로, 어떤 객체는 동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별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중화 대상 테이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중화를 해서 데이터를 복제할 테이블들 간에는 정보가 동일해야 됩니다. 테이블 이름도 동일해야 하고요. 컬럼 이름이라든지 데이터 타입, 그리고 랭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해야지만 이중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1과 DB2에 대해서 이중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DB1의 IP는 1.1, DB2의 IP는 1.2입니다. 이럴 때 이중화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이중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중화 객체를 만드는데요. 한쪽은 REP 오브젝트 XY, 한쪽은 REP 오브젝트 XY. 동일한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YX라고 돼 있다. 이거는 이중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내가 DB1에서는 DB2에 해당하는 IP하고 리플리케이션 포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X라고 하는 테이블과 Y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만 이중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간에 이중화를 하면서 X라는 테이블하고 X라는 테이블, Y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Y라고 하는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동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들만 이중화를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테이블에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K가 없으면 이중화 테이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의 이름하고 스펙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컬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한쪽은 C1, C2, C3로 돼 있고 한쪽은 뭐 C1, C3, C2 이렇게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이름이 동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과 랭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해야지만 이중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린 키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포린 키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중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할 때 create replication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동기 방식이냐, 비동기 방식이냐, 동기 방식이냐, 레이지와 이거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레이지 방식으로 지정이 돼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명, 그 다음에 마스터로 사용할 거냐, 슬레이브로 사용할 거냐, 이 객체를요. 그래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마스터 슬레이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부분에는 뭐 이중화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위드절에 IP, 리모트 서버에 대한 IP와 리플리케이션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om 절에 table to table 하셔서 뭐 X라는 테이블하고 X라는 테이블 간에 데이터 동기화를 하고요. Y라고 하는 테이블과 Y라고 하는 테이블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중화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생성해 놓고 그대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변경하는 구문은 alter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IP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개 중에 어떤 임의의 값을 내가 직접 설정해서 그 IP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lter replication 하셔서 add, drop, set IP를 추가하는 거고요. 삭제하는 거고 IP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구문을 실행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호스트라고 해주시고 리모트 호스트 IP, 리플리케이션 포트 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IP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해당 IP가 지정이 돼서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도 추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er replication 하셔서 add table, drop table 하셔서 table to table 해주시게 되면 해당 테이블이 추가 혹은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lter 구문은 DB는 온라인 중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SQL 구문이니까 DB가 구동 중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중화 자체는 중지가 된 상태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중화 객체 자체를 삭제할 때 drop replication 객체명 해서 객체를 삭제하시는데 드롭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중화가 복제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구동되어 있는 중이라고 하게 되면 객체 자체를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를 중지하신 다음에 drop replication 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은 객체가 삭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화 객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만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이중화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는 시작을 해야지만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중화 제어하는 구문은 세 가지 구문을 제공을 합니다. 스타트, 퀵 스타트, 스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중지되어 있던 시점부터 해서 스타트를 해서 그동안 전송하지 못했던 로그들을 다 전송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중화를 해서 복제하는 방식이 스타트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 한번 스타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사용을 하다가 여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스톱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전송이 안 된 로그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내가 스타트를 했는데 그냥 스타트라고 하는 구문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동기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전송되지 않았던 이만큼의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톱했던 시점부터 이 전송되지 않은 로고를 다 싱크를 맞춰준 다음에 계속적으로 데이터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그 구동 방법이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퀵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긴급 구동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구동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은 이 로고를 포기를 하고 그냥 지금 이 시점부터 바로 구동을 해서 이중화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퀵 스타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레플리케이션 갭은 포기를 하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하고 퀵 스타트의 차이가 미전송된 거를 다 전송하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시점부터 그냥 시작을 하느냐 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톱은 그냥 그 시점, 스톱한 시점까지 해서 이중화를 중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된 이후에는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겠죠. 대신에 다음번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미전송된 로그를 다시 한번 다 전송한 후에 다시 이중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중화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